영화 호텔 르완다는 1994년 르완다 공화국에서 고급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일하던 폴 루세사바기나가 후투족의 인종 청소 작업으로부터 투치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 자신은 후투족이지만 투치족 사람들의 안전을 떠맡은 폴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게 전개되는지 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화였죠. 하루하루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는 와중에도 UN 평화유지군이나 프랑스, 벨기에 등 서방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마음을 졸였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영화를 본 지 어느덧 10년가량이 흘렀지만 유독 또렷이 기억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르완다 내전의 참상을 찍어온 사진기자 잭과 주인공 폴이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그것이죠. 폴이 묻습니다. 그런 장면을 찍은 건 잘하신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그러자 잭은 한참을 주저하다 답합니다. 하지만 간섭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좋은 볼거리에 불과하겠죠. 폴이 다시 묻습니다. 이 같은 잔악한 행위의 목격자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는 오 저렇게 잔인할 수가 그렇게 말하고 저녁 식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 어딘가에서 수백 명씩 죽어가고 아무 잘못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슴팍에 총알이며 포탄이 날아와 박혀도 특별한 뉴스거리로 여겨지지 않는 게 요즘입니다. 3살짜리 아이의 시신이 터키 해안에 떠밀려 오거나 무릎 꿇은 여학생을 군인이 재미삼아 쏘아 죽여도 몇 초, 길어야 몇 분의 관심이 TV 화면 위에 머물 뿐입니다. 더욱 두려운 건 더는 지구 반대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TV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저들의 절망을 쉽사리 외면하는 나의 모습이 가끔은 무섭게 여겨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비씨네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씨네 영화방 제111방입니다. 111번째 방송. 오늘은 특별하게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던 안기사님, 뜬구름냥님, 그리고 새로운 게스트죠. 중곡동 회생남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앤트맨 때 한 번씩 나오셨어요, 두 분은. 먼저 네. 소감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저부터 하나요? 네, 안기사님부터. 저는 되게 재밌게 말하고 들었던 경험이었고, 근데 그 댓글에 뜬구름양양 이야기만 있고 네. 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죠. 아니 그래서 뜬구름양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필을 하더라고. 오라고 꼭 와야 된다고. 그 기사를 아주 이기적인. 네, 제가 그래서 뜬구름냥만 특별히 불렀는데 영화도 안 보고 왔어요, 오늘. 아니, 지난번에 영화 시종일관 자고 오더니 이번엔 영화를 안 보고 왔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뜬구름냥입니다. 아니 제가 영화를 이번에 부산 여행 갔거든요. 거기서 보려고 했는데 좀 차질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뭐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뜬구름냥답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뜬구름냥님은 방송 들으셨어요? 무슨 방송? 녹음한 방송 들었냐고요? 무슨 우리가 방송이 했던 아닌지. 방송. 아 저희 방송 들었죠. 예. 아, 들었어요? 네. 네. 본인 목소리가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어요. 네. 아니 얼핏 들으면은 한 20대 초반에 경상도에서 갓 올라온 아. 되게 귀여운 여자 같은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들릴 수도 있고 얼핏도 들어가고 얼굴 보면 아니니까. 앞뒤로 장치가 들어가네. 앞에 얼핏 뒤에 수도. 회사님께서 저를 견제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네. 오랜만에 와서 너무 행복하네 정말. 네, 오늘 방송 처음으로 오시는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곡동 회생남이라고 플레임을 지정해 오셨는데 이 회생남께서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럼요. 네, 이 클럽이라고 할 거예요. 저희의 이런 부류 모임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서 공동체. 예. 가장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닌가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중순에도
더워서 부채를 지금 붙이고 있는. 생각보다 날이 덥죠. 이게 옷이 간절기에 맞는 옷이 없어서 항상 겨울과 여름용밖에 없어서 겨울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고 있는 중곡동 회색남, 줄여서 회색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나 그때쯤에 자기를 회색남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죠? 기억나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들어보니까 철학적인 뭐 그런 의미가 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철학적인 얘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처음 만났나? 아침 먹은 날? 네, 자기는 뭐 중간지대에 서 있는 무슨 회색지대에 있는 남자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아, 그죠. 그 회색인. 회색인 누가 썼죠? 최인훈 아닌가요? 최인훈의 회색인. 아. 최인훈의 회색인을 읽고 감명을 받은 고종석 작가가 이제 거기 회색인에 나온 독고준을 이제 대상으로 썼는데 전 그걸 이제 감명을 받아서 그래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요. 대서제는 아무튼 중곡동 회색인님, 뜬구름양님 그리고 안기사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에 앞서서 왜 또 웃어요? 영화를 못 봐서. 아 영화를 못 봐서 네 도대체 영화를 왜 안 봤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니 아델라인 상영관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좀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제가 경주와 부산을 여행하고 왔어요. 경주는 굉장히 작은 도시라 상영관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마션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있었고 부산에 가서 봐야겠다 하고 갔더니 부산이 크잖아요. 네. 서면에서 마땅한 시간을 찾지 못하고 맞는 시간을 봤더니 동네예요. 근데 이동하는데 거의 막 1시간 정도가 걸리고 여차저차해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상영 시간을 못 맞췄죠. 좀. 네. 사실 이 영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영관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왠지 아델라인 이런 제목 자체에 광고하는 거 보고 하니까 배우도 유명한 배우들 나오는 것 같고 상영관이 무척 많을 것 같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박스오피스 9위고 개봉한 지가 어제 뭐 이렇게 이틀쯤 됐는데 박스오피스 9위고 그 다음에 상영관 자체도 매우 적더라고요. 200개. CGV에서 안 해요. CGV에서는 아예 안 해요? CGV에서 안 해요. 아 제가 CGV에서 봤어요 어제. 회색인 진짜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회색인 다생남. 회색남이죠. 회색남이. 바로 여기 옆에 여기서 봤어요. 아, 여기? 예, 여기서. 예. 나는 없던데 우리 동네 CGV에서는. 저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 CGV에. CGV가 몇 개 없지 않아요, 거긴? 아 여기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금요일 그죠? 밤에 볼까 하고 봤었는데. 네, 이 배급 자체가 조금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9위인데 맞아요. 이렇게 상영관이 적다니까. 지금 그리고 멜로다운 멜로 영화가 이 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을인데 왜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딱 보러 갔는데 저는 혼자 항상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네. 커플이 많은데 유독 혼자 보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아 지금 부채 잡는 소리 들렸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중년 여성부터 30대까지. 정말? 그렇죠. 저는 20대도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영화마다 그런 게 관객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로맨스물 자체가 여성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이 비슷한 장르 중에 시간 여행자의 아내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도 있었죠. 상당히 여성 관객들이 호응을 했었고 어바웃 타임 뭐 이런 영화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로맨스물을 여성 관객들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상영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배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 예고편 듣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am, it says here you were born in 1908. That makes you 45 years old. That's right. Adeline Bowman lived a normal life. Until one cold winter night in 1935. When something incredible happened. From that moment, she would never age another day.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Miss Bowman. The next time we see each other, I'll have a new identity. I'll always be your mother, and you'll always be my daughter. Happy birthday, Mama. Don't you miss having someone to love? It's not the same when there's no growing old together. Without that love is just heartbreak. First time I saw you, I knew I had to meet you. I didn't know when or how, but I knew I would. Dad, this is Adeline. You look exactly like this old friend of mine. We were very close. I know almost nothing about you. It's better this way. No,
it's not. All these years, you've lived, but you've never had a life. I don't know how. I've been running for so long. Adeline! I don't know how to stop. 제가 본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은요, 크게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판 별그대죠. 미국판 별그대다.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사용 설명보다는 미국판 별그대 또는 여성판 별그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분명히 여자친구랑 같이 보기에는 딱 좋은 영화지만은 남자 관객들에게도 결코 나쁘지 않은 영화다. 라는 점. 왜냐면 이게 우리가 김수현 보는 맛에 여자 시청들이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별그대.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여자 주인공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메인, 진짜 뭐 남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여자 주인공이 그걸 끌어가면 있어서 굉장히 이 힘있게 끌어가는 모습이 되게 좋아서 남자 시청자들이 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요약하자면은 주연 누구죠 이름이? 블레이크 라이블리. 예, 블레이크 라이블리. 블레이크 라이블리. 라이블리인가요? 아, 영어 이름이 영어 여기 없어졌어. 저기 라이블리. 브레이크 라이블리. 전 처음 봤어요. 아, 이 브레이크 라이블리에 빠져들 수 있는 영화구나. 이 영화가 그 장발장 나왔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앤 해서웨이요? 앤 해서웨이. 장발장이 나왔대. 앤 해서웨이 약간 보급형 같은 느낌이긴 한데. 보급형이시네. 막말을 아니, 쏟았는데. 이거 근데 그러니까 그게 더 약간 동양스러움. 좀 더 앤 해서웨이는 눈도 막 코도 약간 몸매도 약간 이렇게 막 크게 크고 막 이렇게 튀어 나오잖아요, 다들. 네. 근데 이 아델라인 보우만 역에 이게 이름이 어려워. 이쁜데. 브레이크 라이블리는 오히려, 저는 앤 해서웨이보다 더 아름답지 않나. 뭐 연기력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다. 전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먼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소개였어요. 네, 이 영화를 각자 어떻게 봤는지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좀 구체화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기사님부터 해볼까요? 저부터 할래요, 저부터. 아, 예, 뭐. 저 뜬구름 양은. 네. 근데 저희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시는 게 낫지 판단하면 않아요? 아니야. 오늘 자리를 이 네. 얘기를 듣고 이 영화를 볼지 말지 판단하는 자리로 좀 개인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하시죠. 안 기사. 아, 예, 저는 일단 이 김 기사께서 영화를 정하시는 면도 있고 뭐 투표를 받기도 했는데 네. 제가 지난주 일요일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다가 그 무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걸 봤어요. 김경식이 하고 막 이러는 거. 예, 그래서 중반까지 내용을 알고 있었던 터라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네. 근데 저는 영화를 볼 때 항상 어떠한 정보도 갖지 않고 보는 거를 항상 즐기는데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 근데 영화는 그냥 정리하자면 그냥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뒤로 되게 약간 비현실적인 네.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2035년이 진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그렇죠. 그럼 우리 평생 안 늙는 건가? 그래서 좋겠다. 그래서 뭐 진짜 저도 여주인공의 매력에 푹 빠져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고 뭐 더 자세한 거는 차차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뜬구름냥님은 영화를 안 봤으니까 말을 넘어가고 회색남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그 총평이랄까 그런 이야기 중에? 총평 중에요? 네. 됐어요, 제가 할게요. 네. 그냥 다 하신 걸로 하고. 네, 그럼요. 저도 이 안 기사님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뭐냐면 아까 그 동화라고 한 말이 저도 되게 와닿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동화구나. 컨셉 자체가 동화의 그런 구성을 그대로 갖고 왔구나라고 느껴진 게 뭐였냐면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요. 네. 사고를 당했는데 영생을 얻는 거죠. 육적인 영생을 얻죠. 영적인 영생이 아니라 육적인 영생을 얻는데 네. 그래서 이제 늙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100년 정도 늙지 않고 살아가는 와중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결말이 뭐냐면 결국 늙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더니 늙게 되었더라 하면서 흰머리 뽑으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스토리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안데르센 동화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동화들에서 어떤 마법에 걸렸는데 걔가 어떤 퀘스트를 수행을 해요.
어떤 퀘스트냐면 여자의 경우엔 사랑에 빠져야 되고요.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자의 경우에도 어떤 용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사랑에 빠지거나 두 가지 공주님을 중에 구하거나. 공주님을 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리고 개구리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개구리도 이제 여자한테 키스를 받아서 마법에서 풀려났더라. 이런 전형적인 스토리를 약간 설정만 바꾼 것 같은 구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벼락을 맞아서 영생을 얻잖아요. 벼락을 맞아서 영생을 얻는데 나중에 이렇게 남자의 네. 사랑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이거 이렇게 다 말하면 근데 이거 프리뷰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은 우린 그런 거 배려 안 합니다. 배려 안 해요? 네. 무슨 그래서- 얘기든지 해도 된다고 하시죠. 무슨 네. 얘기든지 네. 스포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굉장히 불길합니다. 저는 벌써 비추하고 싶어요. 왜? 아니 제가 그 최근에 뷰티 인사이드라고 아시죠? 네, 한효주 씨 나오는. 네,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평이 갈리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 영화가. 그래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좀. 네. 왜 최악인지 말을 해줘야죠. 남의 아, 영화 디스했는데. 아니, 남이 뜬금없이 갑자기 아델라인 얘기하면서 뷰티 인사이드 까고. 아니 뷰티 인사이드가 엄청 발상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지금 영생을 얻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뷰티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한효주 씨가 만나게 되는 남자,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매일 밤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네. 그런 설정이었거든요. 역시 외모가 비슷하게 바뀌죠. 네, 외모가 바뀌는데 뭐 젊거나 늙거나 그런 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별, 국적, 뭐 흑인 남자가 됐다가 뭐 어린이가 됐다가 오호. 할머니가 됐다가 뭐 이런 시기예요. 저는 참신했어요. 저도 굉장히 참신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설정 자체는 굉장히 참신했는데 굉장히 참신한 설정이 초반부에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데 가서는 완전히 싱거워지면서 굉장히 끝이 저는 좀 하여간 실망스러웠어요. 영화를 나올 때 지루했거든요. 그 가운데가. 이 영화는 좀 다른가요? 그때 뜬구름 양이 했던 평 중에 기억하세요? 한효주의 CF를 본 것 같다. 그쵸. 가장 긴 CF를 본 것 같다. 이런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예쁘게 잘 나온다며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걸 보면 막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영화인데 10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은데 2시간 동안 그걸 보는 건지 힘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 비슷할 것 과정에서 같다. 왠지 그런 아델라인과. 불길함이. 근데 뷰티 인사이드가 좋으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계시죠. 네,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추천은 아니었고 보말이었는데 나쁘진 않았고. 참신하긴 했어. 이 영화가 뷰티 인사이드랑 생각해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설정 자체의 그런 참신함, 색다름, 이걸 가지고 영화를 상당히 시작부터 좀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간다는 점이 그런데, 그리고 또 여주인공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이 의지를 하기도 하고요, 영화적으로. 근데 막상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설정 자체보다 이야기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비슷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영화도 상당히 뷰티 인사이드를 안 좋게 보셨다면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영화는 동화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뷰티 인사이드는 동화라기보다는 멜로적인 성격을 그쵸. 가져가면서 힘들어지는 거였는데 맞아. 이거는 동화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멜로도 크게 힘들게 안 가요. 이건 멜로가 세지 않습니다. 네. 어... 딱 멜로가 여자들이 세지 않아요. 재밌게 볼 수 있는 디즈니스러운 동화 느낌을 딱 주면서 그렇구나. 설정하고 그 여주인공 예쁜 것만 보다가 2시간이 딱 끝나고 이제 재밌게 영화 잘 봤다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의 별 영화라서 고민 없이. 여자분들이 보면 기분 전환용으로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러고 보면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 네. 이 배우가 라푼젤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배우네요, 그렇죠? 금발이죠. 아 금발이에요. 네네. 네네. 갑자기 라푼젤이 왜 나왔어요, 근데? 그 동화에서 나오는 공주잖아요, 라푼젤이. 네네. 그런 그 네. 동화적 설정의 하지만 예쁜 여자랑 어울리는. 그런 동화적 같진 않아요. 영화에서는 동화적 외모는 아니에요. 동화적 외모는 아니라 그래요? 그냥 진짜 매혹적으로 나와요. 굉장히 매혹적인. 청순하지 않고. 어차피 다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스포일 되니까. 네. 응. 부자를 유혹해요. 후려친다고 하죠. 부자를 후립니다. 아. 그러니까 대회에 걸쳐. 이게 별이니까 늙지 않은 남자니까 늙지 않은 이 여자니까. 설정이 매력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매력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남자친구랑 가. 저희 본가를 남자친구 본가를 딱 갔는데 그 전에 사랑했던 전 남친이야. 전 남친이야. 아빠야. 아버지가? 이런. 근데 이게 사실 재밌네. 옛날에 이병헌 씨 주연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세자매 다코시는. 비밀. 누구에게 비도 비밀이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나 비밀이 누구나 있다. 비밀은 있다. 네. 그 영화 있었는데 그 영화를 생각하고 우리 말을 들으면 상당히 안 돼. 우리 말을 그거 오해합니다. 쓰레기고. 그거는 그거 진짜 쓰레기야. 그거는 상당히 퇴폐적으로 갔다면 이게 부자를 후리지만 분명히 부자를 후리지만 여기서 부자는 상당히 너 시차가 있기 위치가 때문에. 아니고 너 위치가 아니라
Father Father, and Son. 네. 근데 또 안 닮았어요. 아니 아버지는 정통 미국인인데 아들은 이탈리아계 같아.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배우를 캐스팅했어. 아 맞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수염을 길게 한 것 같아. 아빠가 수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영미 이탈리안. 여기 이탈리안이 아빠. 근데 아들도 수염을 기르고 아빠도 수염을 길게 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아 진짜 되게 이탈리아 사람 같다. 그랬는데 막상 아빠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닮았어 이 생각은 안 했거든요. 수염을 길게 해서 그랬나. 재밌네요. 디테일하게 다들 보셨구나. 아, 영화 보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네. 아 저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보통 멜로를 볼 때 멜로와 아델라인 그러니까 기존 멜로와 아델라인의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게 조금 그거 바로 이 아델라인이 주인공이라는 점. 네. 그냥 보통 멜로는 여성을 타겟팅을 하거든요. 네. 여성을 타겟팅을 해서 주로 남자 주인공, 뭐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이끌어가고 여자가 보조를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혹적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그걸 끌어가고 이 주변에 뭐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남자, 뭐 아빠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걸 끌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한테 뭔가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빠져들 수 있게 하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딴 거 필요 없거든. 이뻐 우선. 그러니까는 그냥 맞아. 가만히 그 여자의 일생을 보고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들만 봐도 지루하지 못했어요. 그거 이해 갑니다. 어떤 기분이. 네. 네. 회생남님이 뭔가 닉네임과는 상당히 다르게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뻐. 분명히 이게 닉네임처럼 하면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야 되거든. 근데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건 회색지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분야의 회색지대면은 못 살아남죠. 분명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히 회색이 아닌 저만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서 이 멜로물적인 성격이 약하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이야기 자체는 동화적이고 그 매개가 되어야 하는 게 결정적인 게 사랑인 건 맞아요. 근데 보통 멜로물은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양쪽에 대칭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확실한 원톱 영화라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앞에 있고 이 사람하고 다른 남자가 이제 같이 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배워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이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와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 그걸 보는 거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사랑으로서 뭐 이런 얘기라서 상당히 진부한 소재나 주제일 수 있지만 그걸 색다른 설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진짜 예쁘네요. 지금 사진 보여주고 딩그론 있는데. 양이 지금 사진을 보고 굉장히 네. 예쁘네요. 우리 딸이야 딸. 얘 딸. 오, 애도 낳았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잡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네.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아이가 5살 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원래? 계속 크는데 자기만 29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딸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 내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는 또 근데 초반에 되게 좋았던 게 네. 영상미가 초반에 엄청 좋아서 네. 좀 넋을 놓고 봤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나는 라이블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예쁘네요. 어떤 부분의 영상미가 좋았어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고 또 위에서 잡고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시각적인 그런 그 느낌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근데 뒤로 가면서는 이제 초반에 그 힘줬던 게 좀 빠졌는데 마치 그 우리나라 드라마 초반에 해외 올로케 몰빵하듯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영상미가 되게 좋아서 카메라 감독이 촬영 감독이 누굴까 봤는데 따로 이게 포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은 못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이. 영상 쪽도. 저 그 뷰티 인사이드도 영상이 되게 예뻤잖아요. 그랬죠. CF처럼 저는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감독님께서 원래 CF를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네. CF만 하시다가 그 영화를 찍으신 거라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이 영화도 뭐 감독 전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아세요? 감독은 되게 변변치 않은 멜로 위주의 영화만 찍어왔던 감독이라서요. 딱 전형적으로 자기의 장기를 가장 큰 자본을 만나서 찍지 않았나. 배우도 블레이크 라이블리 정도면 이 감독 전작에 비한다면 가장 A급 배우였고 그런 점에서 조금은 감독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문제의식이 너무 약하다.
벌써 단점을 이야기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되게 단순한 구조의 설정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문제의식이 하나는 더 있어야 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은 시간여행 관련해서 전에 시간여행 관련한 이야기가 꼭 나오면 제가 소설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소설 여러 번 얘기해드렸는데 그거는 한 500년, 600년을 살아오거든요. 어떤 남자가 중세부터 해가지고 600년, 700년만 계속 살면서 현대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있던 왕국을 막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늙어가서 죽는 과정도 보고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둘이 같은 형태일 때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예를 들면 허 같은 영화에서도 존재하는 형태 자체가 다르잖아요. 기계고 한 명은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인간이니까 분명히 같이 소통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동등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어떤 지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를 봐도 거기서도 시간여행이라는 소재, 뭐 영생이라는 소재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돌아갈 수 없는 뭐 가족적인 그런 죽음과 관련한 지점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죽음이 나오지 않나요? 시간을 다룬 영화에서 죽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커다랗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렇죠. 그 혹시 그래요? 그거 도그 그렇죠. 개 죽는 거. 개 고조 할머니까지 키웠습니다. 아델라에. 그럼. 고조 할머니부터 강아지. 그 사진을 죽은 강아지 사진을 딱 앨범에 딱 이렇게 끼우는데 거기 수많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100년 동안 몇 마리 키웠겠어요. 왜냐면 1908년생이야 아델라에. 예요. 네. 두 분들은 이게 감수성이 있으셔서 그걸 잘 느껴지는지 몰라도 제가 느낄 때는 이 죽음을 다룬 게 매우 약했다. 인간을 다룬 게 아니라 개로 다뤘고 오히려 그 장면이 쓰임이 제가 느끼기엔 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한다기보다 이 여자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소재로 보여졌어요. 왜냐면 앨범을 딱 열었는데 인간은 하나도 없고 개밖에 없어 사진에.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늙은 딸한테 찾아갔는데 딸 사진에는 진짜 자기랑 여러 명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허술한.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너무 약해서 딱 감독이 다루기 쉬운 조각들만 가지고 퍼즐을 맞추지 않았나. 저는 좀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게 참 동화적인 영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동화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함정마저 좋아하는 건가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는 물론 저도 어바웃 타임에서 그 부분에서 그 아버지의 죽음에서 거기서 진짜 펑펑 울거든요. 영화관에서 봤지만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건 정말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깊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게 성공했을 땐 정말 어떤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오히려 동화적이고 그게 뭐 적당한 판타지에 적당하게 가볍게 왜냐면 모든 영화가 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설프게 깊이 들어가 봤자 실패하면은 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는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근데 그 2시간이 그렇게 뭐 크게 딱 그게 110분짜리 영화인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막 가슴이 저미고 진짜 기억에 남는 영화다 이런 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냥 가볍게 보고서는 그냥 재밌다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기쁨이 있는 그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꼭 모든 영화에 문제의식이 있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네요 분명히. 왜냐면 제가 여기서 딱 좋은 예시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빌 머레이가 주연한 영화인데 어떤 구조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개의 영화 구조가 똑같아요. 주인공이 남자인데 어느 취재기자예요. 방송국 취재기자인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라운드혹이라는 그라운드혹이라는 어떤 동물을 잡는 축제가 있어요. 두더지 비슷한 거. 그걸 취재를 갔다가 어느 마을에 묵게 되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자고 일어나도 계속 전날인 거예요. 계속 한날에 깨어나요. 아침에 또 일어나는데 또 그날이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다른 마을로 탈출하려고 해봐도 되지가 않아. 매일 그날 그 마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자살을 원래 삶이 잘 안 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어느 날은 교회 첨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어느 날은 버스에 막 받쳐서 죽기도 하고 근데 매일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죽었다 하고 딱 일어나면 또 그날이고 10월 17일 딱 이렇게 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다 포기하고 정말 허탈한 상황에서 하나씩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를 배워가는 거죠.
매일 피아노 학원에 가서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배워서 그 다음 날에 가면은 그 다음 거를 배우고 그 다음 걸 배우고 계속 첫날 자기는 등록을 하는 거지만 점점 피아노는 잘 치는 거죠. 그리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를 말을 걸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쯤에 가면은 결국 이 사람 피아노도 마스터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랑 다 절친이 돼. 하루 만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마을 사람들은 관계를 맺음인데 관계는 다시 10월 17일에서 10월 18일에서 다시 10월 17일로 넘어가면은 관계는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사람들하고 가장 빨리 친해지는 법을 알아서 절친이란 말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가까운 관계를 하루 만에 맺을 수 있게 돼요. 되게 호감을 주고 모든 되게, 걸 네. 알고 있으니까 사전 그래서- 정보가 많다는 사전 네. 정보가 많아서. 정말 급격하게 친해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결국은 이 영화도 사랑에 빠지면 그 마법이 풀리는 그런 설정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의 블랙홀이랑 그리고 이번에 아델라인이랑 두 영화가 구조상의 차이가 없는데 왜 이 영화는 그냥 보고 나와서 그냥 동화 같다 하고 나왔는데 그 영화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나오고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진짜 몇 편 안에 들어가는 제 생각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보니까 거긴 것 같아요. 그 주인공한테 우리가 얼마나 그 절실하고 그런 것들에 몰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둘 다 절박하거든요. 아델라인도 되게 절박해요. 자기가 영원히 살게 되겠는데 자꾸 그 사랑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꼬이고 FBI가 자기 생체 해부할까봐 도망 다녀야 되고 딸한테서도 도피해서 가족하고 같이 못 지내고 그래서 걔밖에 못 키워요. 되게 외로운 사람인데 이 영화의 절실함은 안 와닿았거든요, 저한테. 절실하진 않아요. 저도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실하지 왜냐면 않아요. 저런 아니, 미모를 가지고 저런 영생을 얻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잘 안 풀린다면서요. 사랑의 블랙홀은. 잘 안 풀리는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그리고 결국엔 하루 만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이 아델라인 같은 경우는 뭐 이쁘고 잘 나가고 결국엔 영생을 얻었으니까 계속 매력들은 계속 축적되고 그리고 심지어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기 그게 나오죠. 수십 년 전에 제록스에 투자하는 게 나와요. 재밌네. 이게 되게 투자하고 이게 나중에 수익을 뽑기가 되게 오래 걸릴 텐데 여기 투자도 괜찮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면서 이 X로 시작하네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예요. 제록스 딱 끝나거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감정이입되기 솔직히 쉽진 않죠. 아 근데 이 확실히 중앙에 있는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 여기 아델라인이 절실하지 않은가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절실해요. 자기의 차이가 유일한 궁금해요. 혈육인 딸을 떨어뜨려 놓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10년마다 이름이랑 이런 걸 다 바꾸고 지역도 옮겨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중간에 막 폭풍 눈물 흘리는 장면도 나오고 분명히 자기는 절실한데 관객들한테 절실함이 안 그런 와서 건 아닐까요? 저도 그 차이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영화가 그런 설정이 어떤 감동을 어떻게 하면 주고 아니고 하는 게. 근데 또 다시 저는 본 영화가 뷰티 인사이드니까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여주인공이 처한 어떤 설정상의 고난이랄까요? 뭐 지금 좋다고만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역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뭔가 현실적으로 안 다뤄지고 모든 게 그냥 로맨스에만 쏠림으로써 그냥 되게 뭔가 붕 뜬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건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사랑의 블랙홀은 그 과정들이 되게 세세하게 나와요. 그 하루하루 겪는. 그래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뭐 계속 주인공이 가다가 어디 발에 뭐 물웅덩이에 빠져요. 그럼 다음 날에는 그걸 피해서 가고 뭐 어디서 뭐 차에 치이면 그것도 피해서 가고 아니면 저기서 막 강아지가 뭐 나무 위에서 고양이가 떨어진다. 그럼 자기가 미리 가서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들이 그 본인에게 뭐 이렇게 쌓이는 게 있을 텐데 이 아델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니와 이게 남자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여자가 안 봤으니 이거. 저도 지금 여자 기대했는데 성적 감수성이 전혀. 그럼 딴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왜 딴 마법이 얘기를? 풀리는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마법에 걸린 거는 마법에 걸렸다기보다는 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물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차가 전복되고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멈췄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요. 그 차 위로. 그래서 여자가 다시 살아나죠. 계속 안 늙는 거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 사고가 또 나요. 그 차 사고 나는 거 되게 뻔하지 않아요? 네네. 사고 나겠구나. 네. 보란 듯이 그냥 뻥 박더라고요. 그냥 되게 공포 영화 나오면 귀신 나올 때 눈을 절반 감고 보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딱 가생에 세고 나서 유턴을 해야지. 그래 막 표정에서 나 유턴할 거야. 근데 내가 차에서 뒤가 뭐가 올 것 같아. 이런 표정을 잔뜩 하고서는 그러고서
붕 돌고 심지어 붕 오자마자 꽝 치는 것도 아니고 붕 돌고 한 0.5초에서 한 0.7초가 또 공백이 있어. 붕 돌고 꽝.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체온증으로 또 심장이 멎어지는데 구급대원이 와서 그 제세동기라고 하죠. 네. 그 돼서 전기가 이제 몸에 투여되면서 이제 나중에 몰랐는데 아까 이제 김 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흰머리를 발견하면서 퍼펙트 이렇게 외치고 데이트를 하러 나가죠. 네. 뭐 그런 겁니다. 그거 마법이 풀리는 거. 저는 이게 약간 공익 광고 같았어요. 사고 났을 때 키스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불길에서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남자가 먼저 여자를 쫓아서 막 차 타고 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고 난 현장을 봐요. 그래서 아델라인이라고 안 하지. 그 제니라고 그러나? 아델라인이라고. 아델라인이라고 아니야 하나요? 제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막 제니. 부르면서 네. 막 그 여자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그 숨을 멎었나 확인을 했는데 여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폐소생술을 막 시전을 하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막 시전을 해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CPR. 왜냐면은 심폐소생술이 2분 안에 시전하면 90%가 살지만 2분이 한참 넘은 시간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뭐 이미 뭐 체온은 어떻게 돼가지고 심장이 안 뛰는 효과가 상태고 있겠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911이 막 오더니 전기 그 제세동기로 막 해가지고 가슴에 붙이고 팡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폐소생술이랑 그런 제세동기랑 이런 쪽 협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강조하고 요즘에 그쪽에서 이거를 찍지 않았나. 전 보고 나서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심폐소생술 꼭 해야겠다. 제세동기 봐야겠다. 아 중요하죠 그거는. 아니 그 왜냐면은 이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대산할 때랑 여기서 죽고 대산할 때랑 나레이션이 거의 똑같이 나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요. 됐는데 그 순간 거기에 번개가 쳐서 몇만 볼트의 저거가 이렇게 아델라인에게 와서 그래서 달아납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뭐 2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막 시작하고 여기서도 다 죽었습니다. 뭐 제니는 향년 107세의 나이로 쉽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전기가 오니 약간 전기가 여기 어떤 죽고 삶의 어떤 하나의 매개가 되는 영생과 그냥 늙어감의 하나의 매개가 돼. 여기서도 여기 몇백만 볼트였고 번개를 맞고 여기는 뭐 죽었다가 살짝의 볼트, 살짝 볼트. 아 그리고 그 아까 동화라는 부분에서 왜 동화 같지라는 생각을 방금 했는데 그 나레이션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꼭 나레이션을 넣었어야 됐나. 근데 방금 이 뭐야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중국동 회생남. 중국동 회생남 간단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중회남. 중회남. 말씀하신 걸 딱 들으니까 동화 시작 전에 옛날 옛적에 롱롱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자꾸 나레이션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들어가죠. 네, 되게 전형적인 디즈니 영화 같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앞뒤가 수미상관이고 구도도 똑같고 이야기에 들어갈 때도 그 나레이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나레이션을 통해 나오니까 어떤 박스 포장된 제품을 받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그 또 할아버지 나레이션이 나와요. 처음부터.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엔 택시가 달리죠. 택시에는 한 승객이 있습니다. 지금 영화는 이 승객의 뭐 처음과 끝을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중혜남님 기억력이 좋네요.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일깨워주네요, 자꾸. 네, 뭐 그런 영화라서 어떤 영화는 보고 나면은 막 생각이 많이 남는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생각이 아예 안 남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딱 처음과 끝에서 이야기를 빠져나오면서 관객도 같이 딱 끝나버리거든요. 봉합이 돼버리니까 이게 생각할 게 하나도 안 남아요. 저는 그 해리슨 포드에게 가장 감정이입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게 이게 남자들의 어떤 그 첫사랑이랄까. 네. 해리슨 포드가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역할로 나오죠. 네, 부자에서 수염이 많은 예. 남자. 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델라인과 사랑을 나눴는데 아델라인이 그 남자가 청혼할 걸로 알고 그 남자가 이제 딱 만나러 갔는데 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면 저 사람을 보내야 되는 슬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죠. 네. 근데 나중에 아들이 데려왔는데 결혼 40주년이에요. 네. 40주년 앞두고. 결혼 40주년 앞두고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 데려왔는데 그녀인 거지.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횡설수설하죠. 옆에 부인이 있는데도 와 아델라인이 정말 나랑 가까웠어. 정말 가까웠어. 막 이렇게 여자 부인은 막 삐지고 막 나오는데 결국 그 해리슨 포드에게 가장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나.
어떤 남자의 감성이 있죠. 그런데 이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영화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영화를 보면 가장 맛깔스럽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쪽에서 등장을 하고 예를 들면 부인이 삐지고 남자가 볼 때는 진짜 그 여자야. 진짜 이거는 딸일 수가 없어. 안 믿겨. 엄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안 믿기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한테 좀 오히려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젊은 애는 지금 사귄 지 3, 4일밖에 안 됐어. 이틀 만에 그치. 같이 자더니 3일째 소개를 시켜주러 온 거야. 만난 지. 근데 아버지는 사정이 다르거든. 아버지는 정말 진짜 깊이 사랑했고 오래전에 청혼하려고 했었고 그러던데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천문학으로 업을 바꾼 다음에 자기가 발견한 혜성에 그거를 이름을 붙이죠. 델라라고 붙이죠. 아델라인에게 아델라인의 미니네임이.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런 사정들이 그런 사연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아버지 캐릭터에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첫 번째 그 실질적으로 나온 분량을 떠나서 캐릭터 면에 있어서는 아들보다 해리슨 포드가 오히려 다른 그래서 이게 더 멜로가 아니라 더 동화에 가까운 영화 같은 게 다른 데서는 그 흔히 말하는 그 흑인 그 신 역할 많이 하고 대통령 역할 많이 하는 그 외국인 누구죠? 누구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가는 거예요.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에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선 백윤식 씨가 많이 하는 약간 멘토형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쵸. 오히려 보통 허허 그래 너희는 그럴 때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하면서 뭐 지혜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에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건 아들한테 전달할 때건 너 정말로 사랑하냐고 그럼 빨리 가라고 라든지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러지 마라 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실질적인 저거는 이게 정말 그 남녀 주인공을 굳이 뽑자면은 해리슨 포드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아빠한테 더 감정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게 연기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해리슨 포드가 어떻게 잘했냐면 지금 말해주신 부분이 딱 그건데 자기가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 진짜 자기 아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두 관계가 조합이 안 되는 거지. 그 두 관계가 공존할 수 없는 거야. 그 시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힘들어하지만 또 나이도 있고 자기가 쌓아온 것도 있고 자기의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쉬웠던 게 이 사람이 지금 부인이 살아있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부인이 없었으면 이게 막 가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아침 드라마가 되죠. 저는 원했어요. 그게 한국식 심파가 거기서 들어. 한국식 MSG예요 그거는. 저는 원했어요. 아들하고 그건 경쟁해야지. 한국식 MSG야. 경쟁을 했어야지. 오히려. 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포기하면서 그래 너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랬어야 되는데 이 영화가 너무 아버지가 아들을 밀어주고 또 사랑하는 여자도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는 그냥 다 지고 자기가 져버리니까 너무 이야기가 깨끗하게 가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제 그건 말머리가. 그에게는 이제 40년이 지난 그에게는 오히려 좀 이게 아쉬움과 여기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또 아쉬움을 잠깐 얘기하자면 해리슨 포드 연기의 아쉬움을 얘기하자면은 그에게는 40년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아내가 삐져. 결혼 40년이 됐는데 거기서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달래주러 가. 되게 그때는 연인 진짜 연인이죠. 요새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자기 뭐야 이렇게 오빠 무슨 내 앞에서 무슨 다른 여자 얘기해? 아니야. 화났어? 약간 이런 것처럼 거기서 또 되게 알콩달콩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는 오히려 아내가 있어줌으로 해서 진짜 막장으로 가지 않고 한국식 MSG가 들어가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영화가 될 수 있긴 했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왜냐면은 해리슨 포드도 연기를 그러면 3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델라인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근데 이 두 가지에 심취하다 보니까는 막판에 40주년으로 이렇게 잔을 들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40주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울먹거리는데 나는 그 울먹거리는 게 아델라인이랑 사랑을 못 이루고 내가 여기 있어서 그거죠. 인생 망친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내 그것 인생 때문에 망했어. 억울해서 울먹거리.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정말로 정말 내가 40년을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감독이,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는 아델라인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결국 난 40년 동안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잘 꾸며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내가 보기엔 그 이대로 한 1분도 안 되게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그 울먹거림이 너무 아델라인이랑 사랑을 못 이뤄서 울먹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해리슨 포터 연기를 잘했고 감독이 진짜
쫌팽이라고 생각해요.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동조가 해리스 포드가 연기를 되게 잘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감독이 어떻게 활용했냐면 돕고 빠지는 역할로 해버린 거예요. 돕고 그래서 빠지니까 아쉬웠다. 이야기 자체는 갈무리가 잘 되는데 오히려 해리스 포드는 거기에 있는 마음을 다 담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델라인은 못 너무 잊었어. 열심히 하셨어. 너무 사랑해 아델라인을. 근데 아들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환경은 이런 거지. 이게 막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급박한 속에서 해리스 포드는 자기를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서 이야기에는 방해가 안 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저는 정말 그 사람한테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40년이 지났다고 해도 어떤 사랑은 안 잊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랑은 진짜 40년이 지났어도 아들의 그 3일 만나고 4일 만난 것보다 더 절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못 잊어서 혜성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한번 붙여봤으면 어땠을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한계 영화만으로 아닐까요? 보면은 정말 수많은 이제까지 많은 영화들이 다뤄왔던 걸 다루고 있는 수준인데 만약에 둘을 싸움을 붙였으면 이 영화는 최초의 영화가 될 수 있는 거지. 부자 전쟁을 이렇게. 김 기사님 재밌네요. 네? 사장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영화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비밀은 없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물론 그렇게 막장이 되진 않을 텐데 그렇게 잘못 끌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매끈하고 아름다운 동화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그냥 감독은 그러니까 뭐 물론 비겁자라고 말할 수는 있을 텐데 약간은 그냥 동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 네. 그냥 멜로가 섞인 동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매끈한 영화는 별로입니다.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합의하에 헤어진 게 맞나? 남편이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 들의 사랑은 내가 볼 때는 변하지 않은 거야. 사랑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부인하고 아니 그 아델라인하고 근데 김 기사님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무슨 왜냐면 소리예요? 그런 아니, 느낌 아니에요? 가까운 타이타닉. 사람이에요. 어제 갔다 온 다녀오셨군요. 끌려가 목살 잡혀 끌려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도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갔다 왔죠.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어제까지인 거죠. 아 그렇게죠. 그러니까 2회 갔다 온 게 아니라 1회를 1회인데 이제 원나잇 투데이로.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막 타이타닉 보면 타이타닉에서 할머니가 살아남잖아요. 케이트 네네. 윈슬렛이 살아남아서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을 때 수많은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디카프리오 같은 남자를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하고 그 남자가 널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자기는 애 낳고 잘 살고 할머니까지 돼서 저렇게 얘기를 하냐. 그게 라고 명절날 얘기하는- 결혼 강요하는 그런 풍습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강요하는 거야. 사회를 강요하는. 그러니까 캐리슨 포드도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거기서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아델라인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발견할 자기가 이제 곧 올 거다 하고 40년 동안 주창 얘기한 그 혜성의 이름을 델라라고 지어요. 아델라인의 원래는 델라라고 가볍게 부르는 건데 근데 거기서 델라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고 아델라인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델라인이 그러니까 늙은 해리 그 아빠한테 상처를 후벼 파는구만 아주. 아니, 그러니까 왜 어머니 이름을 거기다 지으셨나요? 그러니까 넌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거니?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혜성이라는 게 이렇게 부딪히는 혜성이 아니고 비켜가니까는 나에게는 델라는 이 혜성 같은 존재다. 난 분명히 청혼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렇게 비켜가더라. 이게 하나의 그냥 운명의 장난이 아니겠느냐. 그럼 혜성도 부딪히질 않고 비켜가는 존재니까는 나에게 델라는 나에게 아델라인은 결국에는 스쳐가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강렬히 인상에 남은 그냥 그런 여자 첫사랑 같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김 기사님이 이 지금 여자친구분과 헤어진다면은 굳이 그때 헤어지고 결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했잖아요. 거의 정말 처음 첫사랑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예. 정말 그런 사람인 거지. 네. 꼭 완전히 기억엔 남아도 그렇게 다시 나타난다고 확 막 사랑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르게 생각해요. 네. 혜성이라고 비껴 지나간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그 여자한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늙었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혹은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 말을 한 건데 과연 그 델라가 비껴 지나가는 그 혜성이라서 비껴 지나갔기 때문에 델라라고 붙인 건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혜성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 사람들은 매년 그 혜성을 기다려요. 이 남편은. 매년 그 자기가 기다리는 혜성의 델라라고 붙인 거고 동시에 자기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지금도 늘 기다리고 언제 올까 고대하고 있는 거의 이름이 델라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당사자한테 한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봤어야 했다. 아니 왜 며칠 만난 아들한테 나는 이게 너무 불공정한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불공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내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근데 생각보다 아내가 없으면 아들이 없었겠지. 아내가 안 이뻐. 아내가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않았어. 나도 그것 때문이었어. 조금 매력적이지 않았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중년의 여성이 물론 중년 여성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조금 더 매력적이야. 왜냐면 해리슨 포드는 너무 매력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는 이 여자랑 결혼을 못해. 그래. 야치가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이거 얼굴 보는 놈이야. 아, 그러니까 얼굴 보는 놈인데. 근데 갑자기 내면을 본 거지. 그 결혼 40주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20살 때 났다고 쳐도 지금 예순이 넘은 거고 예순이 훨씬 넘은 건데 그 부인분의 젊은 시절을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몰랐지만은 최소 그 영화에서 담을 때만큼은 진짜로 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중년의 여성이 누가 있죠? 되게 잘 김희애 그 이상으로. 이성경 뭐 이런 배우도 있잖아요. 김희애 이상 우리나라에서 예로 들자면 김성경? 우리나라 그러니까 김희애보다 위, 김성경보다 위. 우리가 답을 못 내는 걸 물어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중년의 여성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뭔가 김혜숙 아줌마 있잖아요. 그런 흔히 우리가 엄마랑 그런 느낌의 아줌마를 거기다 꽂아놓는 거지. 김혜자 씨. 그러니까 김혜숙. 그 얼굴 박쥐 나오고. 그러니까 씹던 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넣다 보니까는 너무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걸 거예요 아마. 진짜로 중년에 막 그런 여성이 딱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갔으면은 조금 그 아쉬움이 덜했을 텐데. 네, 저도 그랬겠죠. 네. 아무튼 그런 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김 기사의 말은 그 중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첫사랑이 있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좀 더 이렇게 발현시켰으면 좀 더 이제 본인 입장에서 좀 더 흥미롭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게. 막장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첫사랑의 방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화에서 흥미로울 만한 지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근데 흰머리가 네. 난다면서요. 근데 어떤 네네. 사랑을 어떻게 발견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벼락을 맞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벼락 맞은 다음에 뭐 어떻게 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 이제 제세동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근데 뭐 자기는 아무런 걸 느끼지 못했죠. 그러다가 시간 1년 후가 나오죠. 1년 후라고. 네. 그래서 그 어디 파티를 가려고 하는데 딱 드레스 입고 마지막 이렇게 치장을 확인하는데 뭐 귀걸이 확인하고 딱 보는데 흰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랑에 빠져서 이게 풀린 게 아니야? 사랑에 빠져서 풀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야기 설정상 네, 벼락 맞았다가 너무 동화스러우니까 그러면 판타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판타지는 아니에요 라는 느낌에 해서 바람을 돈 때린 거예요. 진짜 판타지로 가려고 그랬으면은 남자 주인공이 딱 가서 뽀뽀를 하면 그때 난 그런 건 알았어. 그게 아니야. 그게 맞잖아. 전기 제세동기로 그래서 헷갈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벼락 맞았을 때 그 설명도 벼락을 통해서 무슨 DNA가 뭐 변형이 돼서 뭐 그게 됐는데 그게 2035년에는 밝혀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는 이게 또 영화가 감독이 되게 쫌팽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있는데 그 부분이에요. 결말에서. 이거 너무 안 듣는다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이 사람 한국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되게 쫌팽인 게 결말에서도 이야기를 딱 갈무리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잖아요. 흰머리가 났어. 저는 그랬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쭉 영원히 사는 여자로 나와버렸고 노화대가 없는 여자로 나왔는데 저는 마지막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남편이 이제 늙어가지고 요양원을 가는 거야. 그거 나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그 이탈리아에 같이 미국인이 나온 게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걔가 이제 너무 늙어갖고 요양원에 가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찾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랑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저는 그랬어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게 끝내려고 그 보조를 맞춰주려고 여자는 다시 돌아왔어요. 이러면서 끝나버리는 게 그쵸. 이 감독이 너무나 쫌팽이로 영화 편하게 만들었다. 이게 12세인가요? 15세인가요? 이 정도면 한 80세 되지 않을까? 전체 관람가. 네. 그 예전에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프린세스 다이어리 아니고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프린세스 메이커 게임이에요. 그렇죠. NSA 나온 거. 근데 많이 하셨네. 저는 이제 DD 파일 좀 없애봤어요? DD 파일이 뭔가요? 몰라요? 뭐 알긴 아는데 어쨌든 그 영화를 이제 중학교 때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들어가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리뷰를 썼는데 12세 이상 관람 금지라고 써놓고 너무 유치하다고 막 까는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지.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약간 김 기사는 그렇게 평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가지고 아델라인 가지고 뭐 한 15세 이상 관람 불가
뭐 이렇게 평하지 않을까.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키스는 합니다. 키스는 해요. 아, 키스나죠. 네. 저 이 영화에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만한 지점 중에 하나가 자기는 딸을 낳았는데 딸은 늙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의 딱 딸하고 헤어질 때쯤에 이미 나이가 비슷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는 딸은 할머니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 할머니는 영화사에 되게 오랫동안 길이 남을 할머니예요. 어떤 할머니? 기억이 안 나나요? 저기 뭐 본 것 혹시 같긴 프린세스 한데. 다이어리 아니야, 힌트를 나오는 주면은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어버타임에 나온 막 던지지 마시고 노트북에 나오는 막 던지지 마시고 아닌가? 이 할머니는 힌트를 주면 네. 자기보다 어린 엄마와 아빠를 다 갖고 있어요. 아빠가 있다. 그러니까 양 부모가 다 지원을 했는데 그럼 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 거기서 뭐 그런 데서 나온 아니죠. 또 하나 힌트를 주면은 네네. 머피의 법칙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머피? 모르나? 이 천만 영화인데 세 번째 힌트는 인터스텔라에 네. 머피가 늙었을 때 할머니 있잖아요. 아,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셔서 아이고 딱 한 번 가서 잠깐 보잖아요. 어쩐지. 그러니까 맞네. 자기보다 어린 아버지랑 자기보다 자기보다 어린 딸을 어머니를 다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예요. 재밌네. 야. 재밌네요. 네, 이 부분이 저 영화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분 왜 맨날 그렇게 캐스팅이 되시나? 거기 한번 등장하시니까 재미로 한번 또 쓰신 거 아닐까? 그래. 네.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감초들이 약간 해리스 포드부터 해서 잘 나온 게 그 할머니 그러니까 시절 딸 되게 오래 지나서 자기 딸인데 할머니가 백발의 노인이 돼. 그 역할이 이름이 누구죠? 그건 모르세요? 거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포탈에. 캐시 베이커? 아니요. 내려보세요. 공백이 길어도 되나요? 이게 라디오에서 이게? 아무튼 예. 키키 존스 아니잖아. 아니. 아무튼 그게 메이건? 린다 보이? 몰라. 아무튼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너무 연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가 앨런 버스티. 앨런 버스티가 연기력이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은 이게 나이가 이미 들고 29살 여자애랑 엄마한테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엄마 아직 백발의 노인인데 정말 엄마처럼 대해. 그런데 그래도 정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엄마에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늙어가는 느낌의 엄마를 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하면은 계속 막 약간 은근히 투정투정 부리고 백발의 노인 치고는 하지만 정말 또 가끔은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또 챙겨주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로 하나 들면은 그러니까 막 야, 너 뭐 요양원 가지 마라. 엄마가 딸한테 요양원 가지 마라. 나랑 같이 살자. 왜 그러냐고. 나 요양원 갈 거라고. 또 그러다가 뭐 어떻게 저기 한번 막 그러니까는 그럼 그때 더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고. 그럼 그때 대해서는 엄마가 여기 와가지고 나 보살펴 주면 되잖아. 근데 그 말투가 할머니인데 약간 그 애기, 그러니까는 딸처럼. 그러니까 막 보살펴 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던지더라고.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32년생이세요. 맞네. 아델라인이 08년생. 아니 08년생. 대충 따지면 진짜 나이가 비슷해. 그럼 진짜 딸 맞네. 여기서 08년생은 2008년이 아니라 1908년생이니까 08년생이시니까는 12년생이면 디테일하구나 되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입니다. 87년생. 그냥 29살에 멈추는 거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걸 맞춘 건 아니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만 나이로 할 테니까 그건 아닐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찾아봤을 때는 87, 3월 28일 캐스팅이네. 우리한테는 딱 보고 왜냐면 이게 다른 외국인들은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87년생? 29살이네? 29살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건데 야 그랬구나. 8월 25일생이네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많이 나이를 먹었네요. 세 분 다 안 보신 것 같은데 가십걸 아세요? 가십걸 주연이잖아요. 보셨어요? 네. 미국 드라마 처음 봤어요. 막장 고교생 드라마. 청바지 돌려기에서도 주연이었네요. 가십걸에서 세레나 역할로.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거기는? 예쁜 주인공인데 예쁘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날라리처럼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날라리 친구가 있는데 날라리 탑이긴 한데 뭔가 좀 점잖은 역할? 점잖은 여기서 비교적 점잖은 역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여러 이야기 중에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해서 좀 더 심층 탐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뭘 할게 되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건 우리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위한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영화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데 너무 이게 너무 감초들만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우리 라이블리 얘기를 리블리가 아닌 우리 라이블리 얘기를 너무 적게 한 게 아닌가. 진짜 블레이크 라이블리 얘기는 안 했네 별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조금 해줘야 그러니까 돼요. 연기는 어떤가요? 연기. 저는 이 여배우가 이 영화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기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세게 치진 않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분명히 전력을 다 연기할 공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전력을 다한 해리슨 포드가 좀 어색해질 정도로. 이 배우는 전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에 맞는 연기만 하면 돼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저는 그나마 아쉬움이 느껴지는 장면이 뭐였냐면 초반에 이제 자기의 감정 세팅을 끝내야 돼요. 관객들한테 15분 안에.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거든요. 사서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옛날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줘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방으로 들고 가서 그 영사기에 있는 그런 필름들을 해가지고 영사기에 딱 투영을 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 필름들에 나오는 게 그 도시가 어딘가요? 샌프란시스코. 뭐 금문교 설치되고 막 이런 옛날 얘기들이 막 나와요. 대지진부터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눈물 한 방울을 딱 떨구는데 저는 이 장면의 연출이 문제였던지 아니면 이 배우가 좀 아쉬웠던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이 크게 안 와닿았어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시대랑 안 맞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애랄까? 그런 게 크게 안 느껴졌어요. 거기서는 뭔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막 그러는 거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 별그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별그대 막 그 짤방 올라온 거 보면은 김수현이 막 그 조선시대나 그 개화기 때 막 사진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건 우리 역사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난 한국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거기 대지진도 나오고 금문교 나오니까 그런 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에 대한 충분히 그 현지 그 대륙은 중국이죠. 그 본토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대륙이면 대륙이네. 대륙이죠. 그죠. 그런 평면적인 연기에 대해서는 저 또 동화적인 뭐 영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뷰티 인사이드 봤을 때 한유주 씨가 진짜 너무 예쁜 연기. 이거 제목을 두 개로 올립시다. 아델라인 뷰티 인사이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계속 한 놈만 패네. 아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효주만 잡고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한효주는 뭘 잘못했다. 너무 예뻤어. 진짜 너무 예뻤는데 그 예쁜 연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게 이 배우의 역량이라든가 폭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춤을 같이 봤어요? 혼자 봤나? 혼자 봤어요. 네. 시사회에 가서 봤네. 시사회에서. 시사회에서. 근데 너무 예쁘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예쁘니까 이분의 역량을 평가할 뭔가 그 갈등의 곡선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아니 그렇게 남자친구가 막 바뀌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막 정신병을 앓고 막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막 그런 고뇌가 나오긴 한데 그게 그냥 전 너무 힘들어요. 착하게 너무 착하게 그냥 전 너무 힘들어요. 흑 같은 느낌으로 정말 이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연기력이 많이 필요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기 때문에 좀 이 배우가 너무 인상 깊었지만 앞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겠구나. 역량이 크구나 하는 걸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러면 아델라인 이번 영화와도 비슷하긴 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많이 비슷하고. 저 또 어색했던 부분은 그 중간에 아델라인이 각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각성하는 게 나와요. 막 딸은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랑을 시작해. 그러니까 상처 받으니까 이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그 순간순간마다 획획 바뀌는 거죠. 어떤 감정의 선이 뭔가 이렇게 쭉 가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 딸의 말을 떠올리면서 확 바뀌고 그 사고 나기 직전에도 갑자기 선을 쓴 다음에 딸의 말을 떠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도망치지 않겠어. 그 전에도 한번 나오고 그 걔가 죽었을 때 그 앨리스였나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앨리스가 막무가내로 찾아왔을 때 막 화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딸을 만나서 딸한테 얘기를 듣고 갑자기 가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생각보다 107세 치고는 29살 같아. 멘탈이.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도망칠 때도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도망칠 때도 나는 거기서 오히려 그 아빠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좀만 더 해볼게요라고 난 오히려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했었는데 갑자기 또 도망치대. 그렇죠, 맞아. 왜냐면 거기 그 집을 간 거는 마음을 다 잡고 간 거잖아요. 마음을 다 잡고 갔는데 또 아빠한테 들켰다고 하고 또 도망가. 107세의 어떤 지혜와 그러니까 107세 거기 정말 많은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지혜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연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이거는- 초반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위조범한테 가서 자기 위조 신분증을 받으면서 그 네. 지혜를 뽐내죠. 네. 근데 그게 지혜, 그러니까 난 거기서 약간 좀 뚱했던 게, 네. 그게 뭔가 나는,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사는 사람이야라고 뭔가 말을, 그러니까 초반에 계속 10년에 한 번씩 신분증을 위조합니다. 계속 29세니까는 29세에서 39세, 39세 찍고, 다시 29세로 돌아오고, 요런 느낌으로 가는데, 신분증을 위조하러 가는데, 뭐 어설픈 한 10대 청소년 같은 애가 신분증을 위조해요. 근데 막 거기서 뭐, 너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다가 나중에 큰 거 다칠걸?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유 캅? 막 이러면서 근데 캅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다 하고 막 지혜를 뽐내면서 가는데 이 장면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신분증 위조범이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청년이 하는데 집에 가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야구공 2개 사인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나한테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다른 이름인데 사인볼에 들어가 있는 이름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사인볼에 있는 이름은 진짜일 거 아니에요. 정말 좋아해서 그 공도 되게 예쁘게 모셔져 놨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걔가 노를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죠. 네. 근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는 100년 넘게 산 할머니의 지혜를 뭔가 얘기해줄 듯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훈계하는 것 같이 느꼈.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게 어떤 어떤 역할 하기 위해서 넣는 장면일 텐데 왜 넣었지? 굳이 막 지혜로 뭐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주말에 봤던 그 프로그램에서 네. 김경식 아저씨가 나레이션을 설명해줬어요. 네. 107세의 뭐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설명해주면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 감독이 그렇게 야 이거는 그 아델라인의 지혜야라고 말해주면 그래 알았어 나는 받아들이겠는데 막상 봤을 때 이게 뭐 그렇구나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이 계속 안전하게 가려고만 하다가 가지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그 제록스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 여자가 지금 재정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느냐를 그 제록스 한 장면으로 녹일 게 아니라 에피소드 하나나 한두 장면 정도 더 크게 해가지고 분명히 좌충우돌하고 막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대도 다양하게 하고 한 20년, 30년 전으로. 근데 그런 걸 안 살리고 그냥 갑자기 어느 은행에 앉아서 과거 회상해 가면서 내가 옛날에 제록스에 투자했던 거 아무도 제록스를 모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능력 과시한다고 또 포르투갈어를 통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능숙하게 포르투갈어로 막 남자 사업하는 거를 한번 포르투갈어로 통역을 해주는데 그것도 자기가 한번 포르투갈에 갔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외국어 관련한 일을 한번 해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를 통해 녹여봤으면 어땠을까. 너무 현재 이야기 평이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색다른 소재라서 막 가지칠 때가 있는데 못 친 게 아닌가. 그 부분에서도 이 주인공이 되게 아깝게 소모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까 뭐 사랑의 블랙홀 얘기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두 개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좀 다른 얘기예요. 시간 여행은 아니고 이것도 시간 여행은 아니죠. 근데 저는 수상한 그녀가 좀 떠올랐어요. 왜냐면 노인의 감성으로 젊은 몸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수상한 그쵸. 그녀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안 늙고 그냥 계속 젊음을 유지하면서 쭉 가는 거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계속 욕했지만 여기에 설정은 굉장히 지혜를 가진 29살로 나오고 네. 수상한 그녀에서도 그때 20살인가요? 네네. 20살인데 할머니의 감성을 가진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고 근데 뭐 그건 그냥 단순한 연관에 의해서 생각이 난 거고 저는 맨프라머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까 말한 소설하고 비슷해요. 네. 그 사람도 그 설정이 뭐냐면 남자인데 계속 10년마다 거처를 바꿔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교수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이제 떠나기 전에 그 대학 교수들을 자기 이제 동료 교수들 모아두고 막 이제 송별회 같은 걸 해요. 근데 교수들니까 엄청 똑똑하잖아.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둘씩 그 주인공의 분야가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 맞는 거야. 과거 얘기들을 막 지질학, 역사학 막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그 사람이 자기 정체를 밝히죠. 나는 옛날부터 살아왔다. 그래서 어떤 설정이냐면 부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동쪽으로 그 유럽 쪽으로 갔는데 자기를 예수라고 부르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수였어? 네, 그런 설정이에요. 진짜 재밌겠다 그거.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신학 교수가 막 개거품을 물지 마. 근데 그리고 뭐 그리고 또 한 바퀴 유럽 여행 또 돌고 딱 오니까 뭐 마호메트 얘기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근데 또 거기서 또 늙은 자식이 나오는 게 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던 무슨 화학 교수인가? 그게 자기 아들이었던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게 그 영화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김 기사가 말한 그 영화랑 소설하고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그 수상한 그녀 얘기할 때 갑자기 또 재밌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수상한 그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몸은 이제 그 심은경인가요? 그 여자 배우. 네. 걔로 딱 변했지만 마인드는 나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취향 자체가 막 뽕짝 좋아하고 트로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풀어가잖아요. 그 점이 부족해. 근데 이 영화는 그러네. 그 장면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 있어요. 네, 있어요. 남자랑 밥 먹으러 가는데 남자가 현대 모던 재즈를 틀어놓으니까 이건 재즈가 아니라고 하면서 옛날 재즈 진짜 옛날 재즈 1915년쯤에 나왔을 것 같은 재즈를 다 음악이 바뀌어 있어요. 다음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진짜 이것도 에피소드 하나로 떼놔도 되지 않나. 막 옛날에 그러면은 맨날 재즈에 들었던 옛날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막 재즈 관련해서 힘들 때마다 뭐 중간중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재즈바에 가서 혼자 있었다든지 막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갑자기 밥 먹는데 이건 재즈가 아니야 뭐 이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 감독이더라고요 확실히. 네. 감독은 젊다 보니까는 되게 아까 저도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아니면 저는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는 만약에 아델라인이라는 배우가 조금 더 영국식이나 아니면 정말 100년 전 영어를 사용했더라면 잘은 저는 못 알아듣겠죠. 근데 한번 아닐 거예요. 분명히 현대식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1908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때는 개화기 사람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살아온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그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네. 그러니까 개화기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은 지금 우리 같은 영어를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한국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근데 분명히 아닐 거예요. 말투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심은경은 아이고 하면서 이게 나왔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취향 자체가 조금 더 올드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차라리 쫙 열었을 때 되게 그러니까 그때 옷장을 열었을 때 막 요즘 옷이 아니라 쫙 올렸을 때 약간은 앤틱한 느낌의 옷만 쫙 있는 거지. 정말 1920년 30년대 때 취향으로. 그런데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그렇게 같으면서도 되게 그러면서도 이쁜 옷은 그럼 알아서 의상팀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디테일을 좀 해줬으면 나는 결국에는 30년대에 29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최고는 정말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20살 때부터 아니면 뭐 이렇게 30살, 20대, 30대 그때이지 않습니까? 왜 강요해요 자꾸.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최고를 자꾸 강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시대가 뭐 그럴 시대일 텐데 그런 감수성을 여기도 좀 끌고 왔더라면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있을 텐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1987년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인 여자애 같아. 근데 자꾸 100년 살았다니까는 그 점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냥 보면은 그냥 이쁜 여자야. 정말 이쁘게 잘 나와요. 고민하는 29살만 근데 같아 보이는 거. 진짜 이 영화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런 장면이 자꾸 하나씩 떠오르네. 자꾸 취향을 보여주려고 아까 음악했던 것처럼 데이트 코스 하나 동네 이제 지역 잘한다고 보여주는 장면이 두 개가 나와요. 맞아요. 하나는 택시기사한테 어느가 거쳐서 어디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택시 해볼 생각 있어? 이렇게 하나 얘기하는 장면이랑 그 다음 장면이 좀 더 주요한데 남자랑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안 가본 데를 이제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어느 항구 비슷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딱 문을 열었더니 자동차들이 있는 옛날 자동차 있는 창고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자동차 극장이었다는 거지 옛날에. 그러면서 어떤 차 하나 올드카 하나 딱 이제 먼지 덮인 걸 여니까 거기 밑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와인잔 2개 있고 이제 와인 따라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위에 이제 별 같은 거 보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보니까 위에 걷어낼 때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데이트를 안 했는지도 알겠고 그런데 여기가 안 망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 하나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이 여자가 이 외로운 도시에서 이 커다란 도시가 자꾸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잘 보여줬어도 됐을 법한데 뭐 예를 들면은 맨날 가는 바가 있다든지 그래서 정말 어느 바텐더는 나를 안다든지 내가 이렇게 젊은 모습이라는 걸 아니면 막 이런 설정들을 한두 군데 놔둬도 될 텐데 아니 진짜 여기 또 있네 맹인 친구 하나 있네 그러고 보니까 누구요? 이제 피아노 치는 초반에 나와. 한 번 등장하는 친구 하나 있잖아. 아, 그 사람이 맹인이에요? 맹인이죠. 맹인. 눈 안 보여서 아. 그래서 친구로 오랫동안 그나마 지낼 수 있는 거죠. 40대니까 왜 자꾸 너랑만 있으면 젊은 애들이 오냐? 맹인이니까. 아, 나 맹인인지 몰랐어.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나오니까 또 친구가 영화 엉망이네 이거 진짜. 아 그러네. 생각보다 되게 엄청 허술하네. 단발적인 친구가 아닌데 그 친구는 네. 유일하게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사귄 친구거든요. 아, 그렇게 그래서- 나와요? 20년 사귄 친구? 그렇죠. 오랜 친구. 10년 이상 사귀었죠. 10년 사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사귀었죠. 이동했으니까.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 여자는 40대예요. 그래서 점자책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네. 점자책으로 노르웨이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남자 맞네. 그 남자 주인공이 처음으로 여자를 보고 반한 게 그 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서 여자가 눈을 감고 점자책을 읽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 눈을 뜨고 앞 정면을 바라보고. 근데 그 대사가 좀 둘 중에 좋았어요. 이 대사 같은 거 막 쓸 때 그런 대사를 생각하기 되게 어렵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남자가 거기서 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계속 이제 여자한테 친해지고 싶은데 여자는 항상 이제 방벽을 치니까 못 친해지던 상황에서 절벽녀야. 언제 처음 봤냐고 물어봐요. 철벽입니다. 절벽년. 아, 이분 절벽은 아니셔. 진짜. 산맥에 솟아 계셨어. 아무튼 왜 안 돼? 나 지금 아,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오늘 뭔가 하고 싶은 아니, 얘기가 그게 많아요. 근데 아니라- 진짜로 네. 정말 글래머러스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래. 아 나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정말 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덴의 기분이 영상이 김기사 이제 우리가 우리 약속해요. 김 기사가 편집하지 않기로. 김 기사가 이상한 데 다녀와가지고 그렇지 뭐. 멀에서 간 것도 아니야. 산맥이래 세상에. 아유 뭐 태백산맥 아무튼 예. 이분이 이제 막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서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점자책을 읽는 여자 모습을. 네네. 그래가지고 여자가 언제까지 날 지켜봤어요? 라고 하니까 당신이 맹인이 아닌 걸 알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대사들이 되게 그때 멋스럽다는 대사들이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아, 그거 저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아이고 대사 쓴 애는 진짜 잘 썼다. 고민해서 썼을 텐데 감독을 잘못 만난 거야. 대사가 다 죽어 보니까. 그 대사도 기억나는 게 아, 그 기억나는 남자친구 집에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을 때 뭐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을 해줘요. 네. 그때 해준 말이 근데 정확히 워딩이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스스로 말을 못 하겠는데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핑크 나우 아니었어요? 아 띵크 나오였어요? 핑크 나오였어요? 지금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지금만 들었거든. 생각해왔는데 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얼핏 들었는데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난 아니 그거였으면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 네, 근데 리스닝이 안 좋으니까 핑크 나올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민망하네. 띵크 나오였을 거예요. 진짜 뷰티 인사이드에서 기억나는 대사 하나 있어요. 뭐야? 그 좋아함을 표시한. 스테이크가 좋아요? 초밥이 좋아요?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어. 어떤 맥락이에요? 아, 이 여자랑 맥락 데이트하자고 신청하는. 아. 맹인일 때까지 지켜봤다는 것처럼 그 스테이크 저 밥 먹자고 같이. 네.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 아 나 스테이크랑 돈 좀 초밥.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좋아요? 아, 초밥이 이거 좋아요? 여담인데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아. 소개팅 둘이 잡혔어. 네, 오. 둘이 잡혔는데 그게 아니라 토요일 날 네. 보기로 한 분이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니까 신사에서 만나요 이러는 거야. 어디요? 신사.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죠. 아니 갑자기 스테이크 초밥 얘기가 더. 아이고 신사요. 집 앞이셨을 수도 있죠. 아니 암사 사는 여자예요. 암사다는 거 제발 그분이 이걸 안 봤으면 좋겠는데 설마 보겠냐면 아무튼 나머지 한 분은 어디서 뵙기로 했나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토일 연속으로 하는 아니죠 건가요? 아니죠. 목토 심지어 목토 목요일 날 본대 보재. 목요일 날 아, 그러면은 늦게까지 이거 일하시지 우리 여성 않나요? 청취자들도 있으시니까 예예 예. 언제 만나자고 해야 부담이 적을까요? 아, 이 여자 센스 언제요?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요일에 만나자고 해야. 아니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제일 괜찮죠. 저 왜냐면- 일요일은 출근이 있으니까 다음날. 그럼 장소는요? 그렇다고 막 삼겹살이나 곱창 먹으러 가자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예. 아예 그냥 편하게 좀 그러게요. 신사에도 그- 괜찮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를 좋아한대요. 그분이 신사를 좋아하니까는 그럼 메뉴는 그쪽에서 정하시라라고 말하는 게 나을 거. 그거는 편해졌는데 저는 신사를 거의 산책 말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신사를 좋아한다는 말 나는 자체가 그러니까. 나한테 얹히는 무게감.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취향은 딱 어떤 경제력에 갇힌 취향은 딱 뜬구능냥 정도 취향이 딱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 나 경제 디스 당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세게 막 경제자라고 왜냐면 이렇게. 우리 딴 저기 있잖아요. 우리 저기
그 아, 원양 예, 예. 원양은 너무 세잖아. 그 원양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지 마. 왜 편집, 그래? 편집. 왜? 원양이 듣는다고 잘못하면. 안 돼. 아니 뭐 들으면 어때? 들을 거야. 아, 원양이 들으면 어때? 편집해. 그 편집할까요? 이거 소개팅 드러내볼까요? 아니요, 저안 쓰고 편집 안 할 건데요. 그러면 근데 신사 얘기를 들으니까는 네. 전 신사가 근데 부담되죠. 또 소개팅 가시기 전에 너무 선입견을 가지 말고 아니 그냥 뭐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저는 뭐 굳이 지금 뭐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네. 근데 그냥 소개팅은 간다? 소개팅은 가죠. 이렇게 들어오면 거절하진 않는다. 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양 기사님의 마음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스테이크와 초밥. 네. 지금 근데 우리 어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 건가요? 대사하다가 예. 저는 그 얘기 그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게 다 세 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을 해줘야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먼저 저 질문부터 해요. 설명하기 전에 아이고 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 무조건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 아시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랑 와인잔의 수는 세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네. 얘기하는 게 있었죠. 네. 뭐냐면은 내 나이랑 그 다음에 지나간 여자랑 와인잔의 수는 세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여자 술 먹일 때 쓰는 건데 그래도 그것도 대사가 엄청 좋았어요. 야 이거는 명대사야. 정말 이건 명대사다. 지나간 연인. 나이 연인 술잔은 세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자가 나 그만 마실게요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네. 난 그거 딱 보고서는 그래 나 봐야겠는데 좀 이해가 안 돼. 그 대사가 너무 절실해가지고 저는 그 대사를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저는 확 지나가서 오 하고서 지나갔잖아. 근데 까먹은 거야. 술잔 빼고 까먹었어. 이건 물어봐야겠다. 형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확인하셨어요? 근데 그게 앨리스 같은 애가 해야 그치. 먹히죠. 아니 왜냐면 그건 언제쯤이냐면은 나 좀 취할 것 같다. 알다, 그만 알다. 마실래. 이렇게 됐으니까 누가 치고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사입니다. 왜냐면 이게 막 우리가 카사블랑카에서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영화 본 사람 적을 거라고요. 상관관도 없죠. 근데 우리가 저는 생각한 것 같고. 그 방금 카사블랑카 그 대사처럼 전 느꼈는데. 그니까 그 지금 네. 굉장히 감수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지금만 말을? 생각해가 가장 자연스럽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요? 진짜 그러면 이거를 목요일에 한번 해봐. 아니 그건 아니지. 이거는 목요일에 쓰면 되는 이건 목요일 소개팅 자리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여자랑 오늘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쓱 드라이브를 거는데 왜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겠어. 반응해보니까 좀 위험 부담이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쓱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난 이 여자랑 함께 하고 싶다 오늘 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할 때 여자들이 한 번쯤 살짝 내 벽을 치거든요. 저 여기까지만 마시게 괜찮아. 잘 생각해봐요. 괜찮아 진심이었어 진짜. 나 너랑 별로 더 안 먹고 싶어 했는데 거기다가 나이랑 지나간 연인과 술잔 개수는 세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면 대사를 현지화를 잘 시켜야 돼요. 맞아. 그대로 갖다 쓰면 굉장히 어색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영화 번역도 맛깔나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이것도 좀 각색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잔 안 갈아 먹잖아. 우리 네? 잔을 갈아 먹지 않잖아요. 와인이 바뀔 때마다 잔을 바꾸지만 우리 소주잔 계속 쓰잖아. 근데 잔수 세잖아요. 몇 잔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그렇게 몇 병?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몇 병 마셨는데? 몇 병 줬지? 몇 병 정도 마셨는데? 나 벌써 한 병이야. 나 한 병 반만 마시면 취해.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누구야? 소주는 몇 병이 세는 게 그러니까 소주 몇 병 마셨는지 세는 게 병수는 아니야. 세는 게 아니야. 병수가 아니라 술잔은 세는 게 아니야. 별로잖아. 아니, 별로야. 혹시 나도 별로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 혹시 이거 이 팟캐스트는 메일이 없어? 메일? 메일 있어요. 메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알려드려요. 안 알려주면 필요할 때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좀 이런 거 설문조사 해야 되겠어. 혹시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닙니다. 진짜 아닌 저희가- 거예요. 물론 이게 역전용 멘트는 아니에요. 역전용 그렇죠. 멘트는 아닌데 궁금하네, 진짜. 굳히기용 멘트 정도는 됩니다. 연애 팟캐스트는 없나요 여기? 근데 우리 수많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픽업 아티스트들의 교재가 있어요. 세대전으로. 보면은 왜 아티스트에 붙여? 닐 스트라우스의 게임. 게임? 그게 뭔가요? 그게 픽업 아티스트들의 초보 입문서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진짜 금지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유머가 나와요. 네. 그거 나중에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데 네. 이걸 쓰면 여자들이 넘어온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민망한 멘트들이 엄청 많아요. 써봤어요?
안 써봤죠 저는. 뭐 올 수도 누가 있는 어떤 거잖아요. 상황에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네.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뭐 저도 한때 군대 있을 때입니다. 픽업 아티스트 좀 스킬을 좀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근데 괜찮아. 탈세랑 비슷한 정도의 그 자기.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배우면 안 돼. 다 배울 수는 그쵸, 없는데 그쵸. 최소 오프너 정도 거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오프너. 오픈은 병따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딴다고. 아니 여자의 마음에 첫 대화를 이제 오픈시킬 아이스 때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그냥 처음 이제 말 그대로 헌팅을 하는 거니까 처음 말 걸어야 되잖아. 처음 말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면 편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대충 나는 어딘지 알아. 이 사람도 충분히 어딜 줄 아는 그런 곳이야. 아니면은 바로 2층에 있는 듯한. 그죠? 그런데 혹시 죄송한데 여기 저 처음 와서 그런데 여기 저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근데 이렇게 그다음에 하는 거구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근데 님의 상을 보면 조상님들께서 덕을 많이 지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제 스킬이 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결국에는 이 어떤 멘트의 완성은 얼굴인가 이 생각을 막 하면서 패배감이 젖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근데 픽업 아티스트 얘기를 여기까지 왜 했죠 우리? 당신이 꺼내셨어요? 아 제가 꺼냈죠. 이거 아이 그 대사에서 와인. 제가 방금 검색을 하나 해봤는데 네.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키스를 유도하는 대화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들어보자 있어요? 한번. 예, 그 뭐냐면 그 뜬구름 양이 여자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죠. 예, 제가 이거부터 할게요.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뭔데? 토마토 얘기인데 이거는 귓속말로 해야 재밌어. 방울토마토가 있었는데 오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귀엽게 통통 튕기면서 근데 지나가는 트럭이 밟아버렸거든. 불쌍하지. 근데 터질 때 어떤 소리가 나는 줄 알아? 몰라? 쪽 이 소리가 났어. 근데 괄호치고 지문에 여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이게 있는 거야. 별로야. 좋아? 해볼만 해요? 회생동님? 근데 이게 내가 생각에는 거나하게 취했을 때는 뭐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거나하게 취했고 이미 이건 결정적인 멘트가 아니라 끝났어 이미. 게임이 이런 건 끝났을 때 거의. 끝났어. 그럼 이 정도면은 설명 없이 그냥 뭘 해도 뽀뽀를 될 때, 되는 뭘 거야. 해도 될 때. 그러니까 이게 괜찮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이 질문도 되면은 진짜 된 거거든. 그거 이거에 웃어주면은 진짜 된 거야. 근데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야, 아직. 신고할 수도 있고.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거 맞는. 딱이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에 웃어준 여자는 이미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정도가 될 정도면은 진짜로 키스 좋아하니? 응. 만 물어봐도 그러네. 될 정도. 왜냐면 이 영화에,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영화로 돌아가죠. 그렇죠. 우리 영화에도 이 장면이 등장해요. 가장 최하급의 유머를 쳐서 여자가 그러네요. 웃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여자랑 남자랑 한 3번째 만났을 때였나? 남자가 막 간청을 해요. 읍소를 해요. 데이트 해달라. 이사 가기 전이야. 딱 10년이 됐어. 지금 온지. 그래서 좀 이따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남자가 계속 작업을 거는 거야. 그래서 계속 쳐내고 있는데 남자가 내가 진짜 재밌는 유머를 알고 있다.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웃으면 나랑 이사 가기 전에 데이트 한 번 더 해라. 근데 막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계속. 말도 안 되는. 이건 웃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하면은 청취자들이 뭐라 할 것 같지만 그냥 얘기를 빠르게 해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근데 갑자기 말이 와가지고 그 히히잉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네 발로 와가지고 나도 야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타격을 하는데 공을 던지면 그냥 캉캉캉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넌 또 이제 타자 말고 뭐 잘해 해서 유격수를 잘한대요. 그래서 또 공을 이제 땅볼을 쳤더니 입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 투수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 던지는 말 봤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자가 한동안 무표정을 짓다가 억지로 웃죠. 네. 아니 억지 웃음 아니었어. 되게 말도 안 돼서 억지가 아니라 이런 느낌 좀. 이거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뭔지 아실 거예요. 네,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유머에 웃으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거지 거죠. 않나. 근데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대사들이 저는 그때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 강아지가 걔가 이제 죽을 때쯤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의사한테 의사 선생님은 지금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면 어떻게 하시겠냐요? 네.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나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 이제 뭐 안락사 시키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개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저라면 함께한 추억들 지금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딱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더라고.
아니 생각보다 감성이 좀 부족해요. 아닌가?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 다음에 걔는 진짜 알겠어 당했어. 안 나와 이제. 걔 바뀌었어. 그러니까 걔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되게 한국 영화에 그 가끔씩 나오는 그 유치함에 많이 나오진 않는 대사가 그래도 되게 스무스하게 항상 넘어가는 대사들은 좀 더 스무스했어요. 네, 대사들은 진짜 신경 써서 쓴 것 같아요. 작가가 누구였는지. 네, 이 작품을 보고 되게 실망할 거예요. 그 작품 쓴 사람이.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나왔다. 들더라고요. 네. 이거밖에 안 나오다니. 이 얘기의 네. 교훈은 말로만 되는 건 없다예요. 말로만 되는 건 없다. 그 무슨 소리예요? 대사만 잘 쳐도 되는 건 없다. 아, 나의 그렇죠. 결론은 그럼요.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네. 중요하다는 거죠. 가슴 아프네요. 아 근데 왜? 난 갑자기 걔가 피커 마스티스 같네. 그 앨리스가. 왜요? 왜냐면 얘가 지금 대사 치는 것도 지금 그 교본에 있는 대로 했고 나중에 이제 딱 집에 갈 때 동생을 만나요. 동생이 그러거든. 얘 여자 또 바뀌었냐고. 새로운 여자야? 새로운 여자야? 그 여자야?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이 남자가 하는 짓을 보면은 데이트를 청하는 것도 되게 센스 있게 하고 이틀 만에 뽀뽀하려고 그러고 3일 만에 자려고 그래요. 이틀 만에 자지 않나? 아니 그 정도 생긴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앨리스가 그 수염 아들이에요? 예. 네. 너무 그러는 거야. 여자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좀 물러설 법도 한데 너무 능숙하게 들이대고 나는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그건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만난 그 자리에서도 보고 이렇게 샬라는 분위기에서 누가 뽀뽀했잖아요. 네. 여자가. 그때도 딴 여자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설정, 바람둥이 맞네. 설정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여자가 처음에 파트너 아니라고 뻥친 거지. 그렇지. 파트너가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조금 감정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남자 주인공한테는. 그러니까 걔는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에 근데 왜 하는데 이렇게 다들 얼굴에 부러움이 너무 막 넘쳐? 아델라인이 부러워요. 라이블리?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너무 예뻐. 얘가 또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애들 중에 여자한테 책 선물해서 마음 꼬시려는 애들이 진짜 별로예요. 선물한 적 있어요? 옛날에 몰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에이. 거 보면은 거기서도 무슨 어느 유명 작가의 초판본 책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여자한테 줘요. 근데 여기서도 여자한테 처음에 여자 도서관에서 일하니까 책 기증 고서를 해가지고 몇 천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부자야, 부자. 돈지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돈지랄을. 리치. 그래놓고 여자한테는 특별히 이건 꽃이에요 라고 하면서 책 3권을 줘요. 세 권 제목이 다 데이지 뭐 이런 거야 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가 선수라는 게 딱 느껴져요. 뜬구름 양을 정말 싫어해.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 야 그런 남자 정말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아니죠. 그렇지만 나의 마음에 보면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이탈리안 가이 좋죠. 이탈리안가의 좋죠. 예. 그렇군요. 생긴 건 약간 육체노동자 같이 생겼는데 부유하고 그래. 매력이 완전 매력있지. 책 선물. 봐봐 남자 주인공 얘기하니까 말수가 줄어들잖아요. 다시 아델라인이 라이블리 블레이크 라이블리. 안 돼요. 이제 우리 서서히 우리도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이제 됐나? 1시간 반이나 지금 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영화를 이제 추천할지 비추천할지 시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on't be that way. Don't you pretend you're not away. It says here you're 45 years old. That's right. I don't believe Happy birthday, Mama. You've lived all these years. How is this possible? Isn't it beautiful? Yeah. Come with me. where? Someplace you've never been. Tell me something I can hold on to forever and never let go. Let go.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안기사부터 이 영화 추천, 비추천 그리고 그 사이에 보든지 말든지 해서 보말까지 어떤 걸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이요? 왜냐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멜로적인 감성보다는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러 간다는 느낌으로 그냥 보러 가시면 그 연인 사이에 이렇게 보러 진짜 가시면 혼자 아니고요? 혼자 안 기사님 혼자 봤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네, 저도 나도 태어나서 몇 번 혼자 본 적이 없지만은 내 멜로 영화를 저도 혼자 임해서 저는 평소에 혼자 보긴 하는데 멜로를 혼자 보고 그니까요. 근데 멜로를 연인이랑 보면 좋은가요? 보통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런가? 근데 그 잘못된 잘 통념 모르겠는데.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은 저는- 이 멜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빠지는데 여자는 더 이쁘고 남자도 그러니까 잘생겼을 나오면 수도 있어. 얼마나 오징어 같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오징어. 왜 다들 진짜 그런 그래요? 안 좋아? 진짜 아니 그랬어요? 진짜야? 영화 이 인터넷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오징어로 그래요? 보여요. 아니 남자친구가. 근데 같이 보고 나오면? 그게 남자친구 얘기가 아니라 영화 보다가 거울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세요 다들? 없는데. 남자들은 와, 잘지 진짜 남자들은 다르다. 잘지 네. 남자들 맨날 나오잖아요. 그 거울 자식 나정도 이런 게 있어서 아니 내 남자친구 예쁘죠 당연히 예쁘죠. 잘생겼다고 해줘요. 잘생겼죠. 네. 잘생겼지만 표현을 우회하네. 예쁘죠. 진짜 좋은데 모르시는구나. 넘어가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추천해요. 네, 안개사 추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 회색남님은 저 같은 경우는 단서를 붙이자면은 딱 썸녀와 보러 가서 썸녀도 즐길 수 있고 나도 즐길 수 있는 추천 영화입니다. 단서 빼시고 일단 이 영화 자체만 보면 어때요? 보든지 말든지. 보말? 네, 보말. 네, 저도 이 영화 보말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사실 저는 영화를 되게 많이 봐서 이 정도 영화로는 이제까지 봤던 거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냥 얻은 거라고 이건 진짜 공익 광고다. 심장 제세동기다. 하나 더 남았죠. 뭐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남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왜냐면 앤 해서웨이를 좋아하거나 네. 뭐 이렇게 그런 그 팬들이라면은 오히려 또 나쁘지 않은데 앤 해서웨이도 요새 너무 많이 나와서 지쳤거든요. 근데 사실 이어 왜 에네소에랑 연결이 되는 거죠? 블레이크. 나는 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아는 배우가 별로 없어. 에네소에 너무 좋아해요? 난안 아니 되는 거 같아. 앤 해서웨이가 이쁜데 앤 해서웨이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크고 막 코 좀 눈이고 막 개인적인 너무 크다는 취향의 생각.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쁜데 그거보다 좀 덜한 이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는 만났어. 그렇죠. 제가 본 서양 여배우 최고야, 중에 최고야. 최고를 만났어요 저는. 그 정도예요? 저는 되게 오히려 추천하시죠? 그럼 추천이 아니야, 근데? 보말하시면 최고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별론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단서를 붙여서 추천이었거든요. 네, 단서 없어요, 근데. 단서는 없어요? 네. 그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보든지 말든지죠. 네. 나만 갖고 싶어요.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근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진짜 저는 딱 보면서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왜냐면 얼굴만 보면 되게 미인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랬는데 노안이죠. 여배우가 이제 몸매도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드레스 입는 장면들이 있어요. 파티를 잡고 저 나오니까 보기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옷을 입혀보기에 참 좋은 배우일 것 같아요. 아까 사진 보니까 그렇죠. 옛날 근데 옷도 그런 생각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또 다짜고짜 현대로 와요, 그냥. 그래요? 연출력이 한계야. 사이가 없어, 사이가 없고. 사이가 없어. 다짜고짜 2015년이야. 근데 이 여자분이 막 터진 옷이라고 해. 트인 옷? 오늘 터지셨어 완전히. 트인 옷을 너무 오늘 터졌어. 언젠가 터지실 줄 알았어. 터졌어. 이미 터졌어. 김 김 기사님 터졌어. 많이 눌러.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막 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약간 많이 파인 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 이렇게 등이랑 옆구리도 막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저는 김 기사 좀 터질 뻔했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 오늘 터지겠어. 오늘 산맥이 폭발했네 산맥이. 오늘 화나사냐. 오늘 오랜만에 집바구리 한번 꺼내시겠어.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왜냐면은 이게 약간 캐릭터를 살리려면 옛날부터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옛날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안 입을 것 같다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 거기 파티장에서도 제일 잘 트인 옷을 입고 와요. 진짜 강조되게. 정말 수나 없어 같아 그냥. 너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시는 외모와 똑같이. 예. 그게 그런 게 좀 아쉬워. 근데 그래서 영화적 아쉬움을 덜어내고 영화 감독이랑 라이벌이랑 사귀나? 갑자기 그건 또예요. 그러니까는 영화의 연출력을 줄이고 라이벌리를 띄웠어. 뷰티 인사이드도 그랬어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 뷰티 인사이드도 사귀나? 네? 좀 그렇게 그 감독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사귄다고? 무조건 자기는 여자 배우는 예뻐야 된다. 그걸 최우선에 뒀다. 핑계 아닐까요? 다 만들어 놓고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새롭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 영화도 아니었고 보는 내내 엄청 재밌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진 않아도 격가지를 많이 칠 수 있는 부분을 쳤으면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격가지도 안 쳤고
줄기 자체도 너무 아는 부분에서 나 있고 새로울 게 없어서 설정도 이제 시간 여행 영화가 좀 식상할 때도 됐어. 저는 좀 보마리에 근데 비추는 아니네요. 비추는 아니죠. 블레이크 라이블리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간 여행은 아니죠. 시간 여행은 아니죠. 시간 여행은 아니죠. 저는 별개돼요, 근데 왜 시간 별개돼.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국판 왜냐면 별개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웜업을 해서 다른 곳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만이 시간 여행이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뭔가- 쭉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시간을 살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타임 트래블. 네, 그게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인 걸 보여주는. 네, 그래서 저도 보말이고요. 뜬구름양 하셔야죠. 네, 뜬구름 양은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안 보기로. 네. 비추. 네. 나라면? 아니 제가 비추할 순 없죠. 그 안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보기 안 보기 위해서. 저는 따로 보러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영화 보고 올래요? 다음에 꼭 보고. 아니 지난번 앤트맨 때도 숙면을 취하시더니 오늘도 안 보고 오셨어. 그때 정확히는 안 본 건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같이 보러 갔는데 다음에 네. 꼭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목소리 작아졌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마디씩 뭐 기억에 남는 거라거나 아쉬웠던 거라거나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오늘 방송에 대해서도 아니면 나중에 다짐이라거나 이런 것들 한마디씩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영화 보면서 옆에 커플이 앉았는데 자꾸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영화 막 주석 달고 이런 거 좋지. 근데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옆자리를 옮겨야지 했는데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옆으로 내가 옮겼어요. 근데도 쑥덕쑥덕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은 게 옆에 이런 경험 그러니까 떠드는 거 말고도 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계속 핸드폰을 본다든가 저도 앞에 아저씨가 헤드폰 보고 그랬어요. 카톡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저기 코엑스에서 왕의 남자를 보는데 제 옆에 앉은 여자분이 내 오른쪽에 여자분이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막 다리를 떴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다리를 꽈으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좌석을 툭툭툭 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 그때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짜증이 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난 영화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게 생겨서 아유 극장을 꼭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짜증이 났죠. 아, 그 어떤 아직 그 어떤 영화관에서의 시민의식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영화관 추태 어디까지 봐봤니? 뭐 이런 주제로 한번 팟캐스트 녹음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그 푸푸스인가 아니면 그 미스피치인가 거기서 영화관 알바했던 그 글이 있었는데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썸네일만 봤는데 자기는 영화관 알바한 다음부터 영화관에 가고 싶지 않아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뭔가 그 부분이 조금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 나왔었나요? 영화관 알바가 하다가 영화관 알바에서 아니 하다가 화장 저 쓰레기통을 정리하는데 거기서 쓰고 버린 콘돔을 봤대요. 아 그거는 우리 중에 여기 참석하지 않은 알바했던 친구가 증언한 그 거죠. 얘기가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네. 아 여기서 들은 거구나. 예, 아무튼. 아, 저는 기껏해야 봐봐야 그 핸드폰 보는 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저 빛이 신경 많이 쓰이죠. 진짜 거슬려요. 그 앞쪽에서 누가 하나 딱 보면은 집중이 딱 깨지는 몰입이 깨지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에티켓 앞에 나오잖아요. 발로 차지 마세요. 거기 전화 꺼두세요. 근데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핸드폰 불빛은 뭐 방해가 됩니다. 네. 이게 점점 추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블레이크 라이블리 진짜가 이쁘긴 합니다. 아셨죠? 네. 혹시 보시면 저는 다음에는 뭔가 동화다운 동화이면서 뭔가 울림이 좀 있는 영화를 한번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기사님, 뜬구름양님, 그다음 회색이님, 중곡동 회색인이죠? 회색남이요. 중곡동 회색남님과 함께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